신동엽 씨는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이자 방송인, 예능계의 독보적인 천재이자 색드립의 최강자입니다. 대한민국 MC 2000년대 초반, 김국진의 전성기가 끝나고 수많은 예능 프로와 기라성 같은 MC들이 활약했던 예능 춘추전국 시대에서도 김용만과 같이 가장 두각을 나타낸 MC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만의 시대를 나름 가져본 적 있는 1인자급 MC 중 한 명이자 현재까지도 최정상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몇 안되는 MC입니다. 신동엽 씨는 91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합니다. 데뷔 초창기 본인의 최고 소재는 레일맨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 코너에서 보여준 유행어 안녕하시렵니까? 와 두 눈 사이가 좁은 외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개척하는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MBC 라디오에서 진행하던 신동엽은 청취자를 상대로 성교육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새벽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라디오였는데 청소년들의 성상담 엽서로 하루에 몇천 장씩 왔다고 얘기한 바 있죠. 이건 당시만 해도 야간 프로그램이라 해도 공중파 방송에서 성담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웠던 시절이었는데 신동엽의 이런 시도는 상당히 신선했다는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SBS 시절에는 이영자와 콤비를 이룬 기쁜 우리 토요일에서 홍록기와 콤비를 이룬 열렬한 웃음천국에서 대활약하면서 오래 지나지 않아 심영래, 김한국, 김영곤 등으로 대표되던 코미디계의 중견지향적 트렌드를 젊은 코미디언 위주로 싹 바꿔버린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인 것이 신동엽의 세대교체 성공 이후로 9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활약했고 또는 하고 있는 최정상급 진행자들 현재 인기 메인 예능인들 대부분이 이경규를 제외하고 90년대 초중반을 데뷔한 당시 신세대 코미디언들인데 대표적으로 90년대 중후반을 씹어먹은 김국진이나 현재 10년 넘게 장기 원탑인 유재석 그 외에 강호동, 김구라, 이휘재, 남희석, 김용만, 박수홍, 박명수, 서경석, 이윤석 등등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방금 말했던 이분들이 지금의 4, 5년 된 개그 콘서트의 개그맨 김혜경, 임재백 뭐 이런 분들과 세대교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MBC로 이적한 신동엽은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이라는 레전드급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는 동시에 한국의 정상급 MC 중 하나로 여러 공중파 방송에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신동엽의 특기는 순발력 있는 입담과 재치로 디스를 불쾌하지 않게 걸 수 있는 희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좀 민망할 정도로 게스트를 띄워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짧고 굵은 멘트 한 방으로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이 전형적인 신동엽씨 개그 스타일이고 특히 각종 시상식에서 보여주는 그의 애드립은 최고죠. 김구라의 말에 의하면 현재 예능 MC와 패널들을 먹여 살리는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신동엽이 전성기 때 방송국에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몸값을 한껏 올려놨고 지금 그 가격을 기준해서 몸값이 책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1000만원도 받는 사람이 드물던 시절 마의 벽이라고 일컬어진 5천만원의 벽을 깨버린 MC였다고 하죠. 그 여파로 시들시들해진 인기를 가진 개그맨들이 많은 예능계 MC 쪽으로 가버립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 최초 성인 시트콤이었던 새 친구의 고환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원래 윤다운의 역할을 신동엽이 맡기로 돼 있었는데 녹화 2일 전 대마초 사건이 터져 제작이 연기되었고 신동엽의 공석을 조연 역할로 내정되어 있던 윤다운이 맡습니다. 대마초 사건을 잠깐 얘기하자면 98년 8월 미국에서 대마초를 밀반입해 피운 사실이 드러나 99년에 체포되어 구속됐고 보석금을 내고 출소합니다. 나중에 밀반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것은 신동엽 씨의 거의 유일한 오점이 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 찌라시가 돌았었는데 루머에 의하면 톱 모델인 이소라가 신인 시절 찍었던 노골적인 누드 사진이 동남아와 홍콩을 암암리에 돌아다니며 히트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홍콩 쪽에 출장차 갔던 연예부 기자가 포착해 이 특종을 보도하려 했지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신동엽이 이소라를 지키고자 이소라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대마초 흡연을 커밍아웃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루머입니다. 참고로 대마초 사건이 일어난 날이 하필이면 신동엽과 야심차게 준비하던 시트콤 새 친구 첫 녹화 이틀 전인 동시에 당시 신동엽과 이영자가 함께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35%를 찍어 전체 시청률 1위를 한 날이었다고 하니 대단한 사건이었죠. 당시 같이 일을 하던 이영자 씨는 자신은 신동엽 씨가 천재인 줄 알았다며 SBS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가 양쪽으로 신동엽 씨 팔을 잡고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때 저 친구 정말 재밌어. 천재다 천재. 그리고 회식 시간이 되었는데 신동엽 씨가 안 와서 뭐지? 하고 기다리는데 뉴스를 보니 그게 진짜였다며 신동엽을 당황스럽게 했죠. 어쨌든 신동엽이 출소 직후 거의 바로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방송가 PD들의 서명운동을 통해서라는 얘기가 있는데 신동엽이 MC를 맡았던 일밤 신장개업의 출연자들도 모여서 신동엽의 구제를 위한 청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평소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일반인들에 대한 신동엽의 협조적 태도와 방송과 관계 사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쌓은 탓에 복귀가 빨랐다는 통설이죠. 지금은 2013년 SNL에서 이영돈의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의 언급을 하는데 이 대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라고 말을 시작하지만 그걸 당장 불태우려고 하죠. 대마초 사건 이후 다시 전성기가 도래할 무렵인 2004년 신동엽은 DY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여 김용만, 유재석, 이혁재, 노홍철 등의 쟁쟁한 멤버들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유재석 씨를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긴 한데 그 밖에도 다른 신발 사업의 실패를 겪으면서 그때 원금 8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2012년 연예대상을 받을 무렵에만 하더라도 출연료의 거의 전부를 빚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하죠. 이 당시 신동엽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을 연이어 하차하면서 사업에 집중하여 본의 아니게 유재석, 강호동 체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재기를 시작해 2012년 하반기부터 방송 예능과 토크쇼에서 성남론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그러한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개척하는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마녀사냥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활약을 했죠. 매체에서 성에 대해 다루게 되면 특정 성이나 취향을 비하하기 일쑤인데 신동엽식의 야함은 모든 성과 취향을 존중하면서 본인이 은큼한 캐릭터가 되는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SNL 코리아에서 진정한 색드립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정규 편성이 되는 데 일조하죠. 현재는 과거의 실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실패를 겪으면서 살짝 조심스러운 모습도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원활한 진행에 불후의 명곡 안녕하세요에서 보여주는 깔끔한 진행은 아직도 탑 MC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프로그램을 MC로 맡고 있고 더 많은 웃음을 보여주려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생 술집을 재밌게 보고 있네요. 무사친이었습니다.